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지난 7월 23일 미국 뉴스 웹사이트인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친 비전,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엄청나게 바꿔놓은 모바일, 인터넷, 이것의 후계자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5년 안에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핸드폰처럼 메타버스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예견된 미래, 결국 우리가 올라탈 수밖에 없는 세계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가 아직은 낯선 분들에게 좋은 입문서가 될 수 있는 책, 짠! 김상균 교수의 메타버스. 이 책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개념을 파악하고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이 두 글자의 합성어인데요. 디지털화된 지구,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시키고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한다면 이미 메타버스의 세계에 올라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메타버스 중에 내가 어느 세계에 올라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4가지 세계가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증강현실 세계는 2016년 대유행했던 게임이죠. 바로 포켓몬고라는 이 게임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이용하는 앱이에요. 스노우 어플, 이것도 증강현실 세계거든요. 증강현실 세계는 세분화를 하면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3가지 방식 중 가장 익숙한 방식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물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포켓몬고나 스노우 어플도 그런 방식이고 드라마 아함브라 궁전의 추억 같은 것도 증강현실 세계였죠. 두 번째 방식은 실제에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에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증강현실 방식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코카콜라에서 이 증강현실 방식을 쓴 적이 있는데 전 세계인을 연결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핀란드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두 나라에 카메라와 모니터가 달려있는 그런 대형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핀란드에서 누군가가 눈을 퍼서 그 기계에 눈을 담으면 실시간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기계에서 눈을 뿌려주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세 번째 증강현실 구현 방식은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새로운 세계관, 스토리, 상호작용 규칙들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참가자들이 서로 지키면서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 시리즈 호텔 체인은 비수기인 여름에 자신의 호텔에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했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자기 호텔에 있는 어떤 전시 작품을 훔쳐가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단 총 칼로 위협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말 것, 그리고 훔치는데 성공하면 그 그림을 가져가라 라는 이런 규칙을 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에 새로운 세계관을 입혀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환상, 판타지 속에서 그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서 즐기는 것, 이것이 증강세계의 세 번째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 판타지를 더해주며 감각의 증강을 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증강세계 메타버스입니다. 이 세계는 메타버스 세계 중에 가장 익숙한 세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삶에 대한 경험을 기록하고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바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이 모든 소셜 미디어가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쓰던 그 일기, 기록하던 그 일기가 라이프 로깅인데요. 요즘은 이 일기를 사진을 찍어서 간단한 글 한 줄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아니면 브이로그라고 내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내죠. 이런 것들이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가지고 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메타버스입니다. 구글 어스,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이런 인터넷 지도 서비스도 거울 세계고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배달 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것들도 거울 세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숙박 중개 서비스 에어비앤비, 여러 블록을 활용해서 레고 블록을 만들듯이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 그리고 모든 수업이 비대면 실시간 원격으로 진행되는 미네르바 스쿨도 거울 세계에 속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계들은 현실에 존재하는데 가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조금 얹은 거였다면, 가상세계는 현실과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시대나 문화적 배경, 사회 제도 등 이런 것들을 모두 디자인해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메타버스가 바로 가상세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리니지,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 형태의 가상세계는 꽤 익숙한데요. 요즘 떠오르고 있는 빅게임 가상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로블록스,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은 여럿이 모여서 어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형 가상세계입니다.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는 맨 처음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당시에만 소비를 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마음껏 자유롭게 가상세계를 꾸려나가는 것이라면,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세계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로블록스 안에서 로벅스를 벌어서 캐릭터를 꾸밀 아이템들을 사는 그런 가상세계인데요. 이 가상세계에 대기업이나 명품 브랜드의 제품들도 입점을 해서 고액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가 어떤 세계인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근데 저자는 메타버스라는 이 세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끝나지 않고 삼성전자, SK바이오팜, 현대자동차, LG화학, 카카오, 빙그레, 국순당, 아모르퍼시픽,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좋을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메타버스 세계가 도래함에 따라서 우리가 겪게 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한 해결 방안, 마음가짐에 대한 철학적, 도덕적, 인문학적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주기 때문에 훨씬 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자는 우리 인간이 놀이, 재미 이런 것들을 원하는 속성이 바뀌지 않는 한 미래에는 더 다양한 메타버스가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가 현실의 도피처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영토처럼 활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다가올 메타버스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메타버스에 올라타도록 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